코스모스 칼 세이건 지음 4장 천국과 지옥. 나는 9개의 세계를 기억한다. 스노리 스틸러슨이 쓴 아이슬란드 고대 신화집 에다 1200년경. 나는 죽음 세상을 깨트리는 자가 되었노라. 바가바드 기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는 똑같이 생긴 2개의 문이 나란히 서 있다. 니코스 카존차키스,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지구는 사랑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를 허락하는 곳이기도 하다. 변화가 이때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 한 개인이 평생 동안 겪게 되는 자연재해도 대단한 것이라고 해야 태풍 정도가 고작이니 우리는 지구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긴 자연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관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에 남아있다. 세상이 온통 풍비박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어디 그뿐인가? 의도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기 파멸적인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기술적 발전이 파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는 다른 행성들의 지형을 살펴봐도 그곳에서 대규모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얼마나 긴 시간 척도로 변화를 보느냐에 따라 평온과 고요의 지구가 격동과 소란의 행성이 될 수도 있다. 인생 100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라도 100만 년이라는 긴 세월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구상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20세기에도 아주 기이한 자연현상들이 몇 건 일어났다. 그중 하나가 1908년 6월 30일 이른 아침 중앙 시베리아의 한 오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날 거대한 불덩어리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목격됐다. 그것이 지평선에 닿는 순간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약 20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모두 납작하게 밀렸고 낙하 지점 가까이에 있던 수천 그루의 나무가 순식간에 재로 변했다. 그때 대기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지구를 2바퀴나 돌았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틀 동안 미세한 고체 티끌 입자들이 대기 중에 하도 많이 떠돌아다녀 폭발 지점에서 무려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런던에서도 한밤중에 신문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온 하늘이 산란강으로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의 제정 러시아 정부는 그런 사소한 일을 한가하게 조사할 여력이 없었다. 멀고 먼 시베리아의 오지, 위대한 퉁구스족이 사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으니 더더욱 그랬다. 현재의 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파견된 정부 조사단이 도착한 것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후였다. 그들이 조사 현장에서 가져온 증언의 일부를 들어보자. 이른 아침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이었다. 천막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이 천막과 함께 갑자기 공중으로 떠올랐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주위를 둘러보니 가족 모두가 경미한 타박상을 입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크리나와 이반은 정신을 잃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들이 정신을 차릴 즈음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주위의 나무들이 온통 불에 타고 있었으며 숲의 태반이 파괴돼 있었다. 그때 바노바라의 무역사무소 앞에 집을 갖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다. 집 앞 베란다에 앉아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가 나무로 만든 통에 테두리를 두르려고 막 도끼를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하늘이 둘러 쪼개지고 숲 위로 높이 타오르는 불빛이 북쪽 하늘로 넓게 번지고 있었다. 동시에 나는 내 옷옷에 불이 붙은 듯한 열기를 느꼈다. 상의를 벗어 던져야겠다고 생각한과 동시에 꽝 하는 개능과 함께 하늘에서 아주 큰 무엇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베란다에서 약 6미터 정도 떨어진 땅 위로 튕겨나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아내가 뛰어와서 나를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돌이 쏟아지는 듯한 아니면 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땅이 흔들렸다. 나는 머리를 감싸고 땅에 엎드렸다. 머리가 돌에 맞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늘이 쪼개질 때 대포에서 날 뽑은 뜨거운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와 오두막을 쓸고 지나갔다. 땅바닥에는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아침을 먹으려고 쟁기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대포 소리가 쿵 하고 들렸다. 내 말이 그 소리에 놀라서 땅에 펄썩 주저앉았다. 북쪽 숲 위로는 불길이 치솟았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가뭄비 나무 숲이 다 쓰러지고 있었다. 나는 폭풍이 온다고 생각했고 쟁기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두 손으로 쟁기를 움켜쥐었다. 바람이 아주 강해서 땅 위에 흙을 휘물어갔으며 폭풍은 앙가라의 강물을 거꾸로 흐르게 만들었다. 내 땅이 언덕배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요란한 소리에 말들이 어찌나 놀라던지 어떤 놈은 쟁기를 질질 끌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고 어떤 녀석은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았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굉음이 들렸을 때 넋이 나간 채 가슴에 성우를 긋는 목소리를 보였고 세 번째 충격음이 터지자 목소들이 건물에서 나무 토막이 쌓인 곳으로 떨어졌다. 너무 큰 충격으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있어서 안심시켜주느라고 나는 그들을 달래야 했다. 우리는 결국 일거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돌아왔다.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리에 나와 서성거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파악하느라고 모두들 자기가 겪은 상황을 떠들썩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밭에 있었다. 말 한 마리는 쟁기에 이미 붙들어 맸고 나머지 한 마리마저 꽉 밀려던 참이었는데 오른쪽에서 총소리가 한 방 크게 들렸다. 내가 즉시 돌아서서 보니 하늘에 길쭉한 물체가 불길을 쌓여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앞쪽의 머리 부분이 꼬리 부분보다 훨씬 넓었고 색깔은 대낮에서 보는 불과 같았다. 크기는 태양보다 여러 배 컸지만 밝기는 태양보다 덜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 있었다. 물길 뒤로 먼지처럼 보이는 것이 따랐다. 가장자리를 빙 둘러가며 먼지구름이 작게 피었고 지나간 자리에 푸르스름한 연기가 감돌았다. 불길이 사라지자마자 꽝꽝하는 소리가 총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고 땅이 흔들렸으며 판잣집의 유리창이 산산조각났다. 나는 그때 칸 강변에서 약물을 빨고 있었다. 어디에선가 갑자기 놀란 새의 파다닥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고는 강물이 갑작스럽게 불어 수위가 높아졌다. 그 뒤에 날카롭고 큰 소리가 한 번 들렸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일하던 사람 중 하나가 놀라서 물에 빠졌다. 이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퉁구스카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물질과 반물질의 소멸현상에서 찾으려 했다. 날아가던 반물질 조각이 어쩌다 물질은 지구와 충돌해 엄청난 양의 감무선 복사를 방출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돌 지점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하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또 다른 이들은 블랙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했다. 소형 블랙홀 하나가 시베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지구를 관통해서 반대편으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기의 충격파 기록을 조사해보면 그날 이후로 북대서양 쪽으론 물체가 튀어나갔다는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보다 앞선 외계 문명권에서 출발한 우주선이 우주비행을 하다가 비행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외딴 행성 지구에 추락하게 됐다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사고 지점에서는 그와 같은 우주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됐다. 일부는 진지한 제안이었지만 그 중에는 반은 장난삼아 던진 설명도 있었다. 어쨌든 확인한 증거로 뒷받침된 제안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텅구스가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다음의 몇 가지뿐이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이 지구 대기에 거대한 충격파를 발생시켰으며 그 결과 강대한 산림지대가 초토로 변했다. 그렇지만 사건 현장에는 충돌 때문에 생긴 구덩이가 파이지 않았다. 이 모든 사실을 포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가설은 1908년에 혜성의 조각이 지구와 충돌했다는 것이다. 행성과 행성 사이의 공간에도 많은 천체들이 떠돌아다닌다. 일부는 암석질의 작은 덩어리이고 또 어떤 것은 철을 많이 함유하는 금속 덩어리 물질의 소형 천체이다. 이 외에도 얼음 성분의 덩어리들이 있는가 하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한 것들도 있다. 이들은 티끌만한 알갱이에서 시작하여 니케라가 또는 부탄의 영토만한 곳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다양하다. 모양은 행성과 달리 지극히 불규칙적이다. 이 소형 천체들은 이따금씩 행성과 충돌하기도 한다. 퉁구스카 대폭발의 사건의 원인이 된 물체도 아마 혜성이었을 것이다. 퉁구스카 사건은 지름 100m, 무게 수백만 톤, 초속 3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얼음 덩어리, 즉 혜성 조각이 지구와 충돌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지름이 100m라면 미식축구 경기장 하나를 연상하면 되고 초속 30km는 시속으로 거의 11만 km에 해당하는 엄청난 속력이다. 만일 이와 같은 규모의 충돌이 오늘 다시 발생한다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핵폭발로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다. 해성 충돌의 결과가 메가톤급의 핵폭탄이 폭발할 때 볼 수 있는 상황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이다. 치수는 불덩이의 규모며 버섯구름의 출현은 물론이고 그 모양까지 똑같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혜성의 경우 감마선의 방출과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점이다.